자,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시장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 뭐였죠? 단기 투자. 단기 투자는 시장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건데, 이런 장기 투자 대비 단기 투자의 장점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어떤 종목의 주가가 이 4,000원에서 만 원까지 상승한 사이에 10번쯤 사고 팔고 하는 게 이 주식을 4,000원에 매수해서 그냥 만 원까지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주식을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번에 사서 여기서 한 번에 사서 여기까지 계속해서 갖고 있는 전략이 있어요. 근데 이런 전략이 있는데 이게 1번이고 이 장기 투자 전략이죠. 그리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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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팔고, 이런 식으로 단기 투자를 이렇게 몇 번에 거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근데 이렇게 단기 투자를 하는 경우가 아까 전에 한 번에 사서 한 번에 파는 이 경우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4만 원에, 4천 원에 매수해서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요. 그쵸? 근데 주가가 4,000원에서 만 원 수준에서 떨어지기 시작한다 해도 사실상 별로 걱정을 안 할 거예요. 계속해서 장기 투자를 했을 때 4,000원에 샀는데 만 원이 갔습니다. 4,000원에 샀는데 만 원 갔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타성에 젖는 거예요. 타성에. 그래서 여기서 4,000원에 샀는데 계속해서 만 원까지 갔으니까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종목은 계속 올라갈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만큼 좀 떨어지잖아요. 여기서도 매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이 사람은 여기서 올라가다가 여기서 떨어졌을 때 여기서 매도 안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 이렇게 떨어져도 매도 안 하고 결국은 여기까지 떨어져서 이쯤에서 매도하게 된다는 거죠. 별로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단기적으로 대응하면은 이동평균선에서 데드크로스가 분봉상 조금만 일어나도 금방금방 팔아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기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더 유용할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만 원 수준에서 떨어졌다고 했을 때 장기 투자자는 7,000원쯤에 판다고 한다면은 단기 투자자는 만 원에서 뭐 9,000원이 됐다. 9,000원이 됐을 때 바로 팔아버립니다. 자, 그러한 장단점이 있어요. 자,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또 피라미딩 방식으로 매수 평균 단가를 계속해서 높여왔다면은 주가가 하락세로 돌아섰을 때 시장에서 빠져나오던가 적어도 추가로 물타기 매수는 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4,000원의 주식을 매수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 다음에 가만히 있었던 투자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 1,000원, 만 원까지 올라섰다가 6,000원을 주저앉으면은 물타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조정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올라갈 것으로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우리가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보시면은 이 제럴드 로브라는 미국의 고수 투자자가 있어요. 투자 고수가 있는데 오래전에도 이 제럴드 로브가 어떤 주식을 8달러에서 9달러에 처음 매수한 적이 있습니다. 8달러. 근데 그래서 이거를 만약 그 주식을 친다면은 이 8달러에서 여기서 매수한 거예요. 그래서 로브는 이 주식을 12달러에 그리고 17달러에 추가로 매수했어요. 계속해서 불타기를 한 것입니다. 불타기.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많은 투자자들이 물타기를 선호해요. 그래서 떨어지면 더 사들이는데 이 사람은 불타기를 한 거야. 불타기. 불타기란 건 뭐냐면은 올라갈 때마다 사들이는 거예요. 올라갈 때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주가가 25달러를 기록한 순간 이 사람이 정점을 지났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날 오후 2시 15분부터 장 종료 시점까지 주식시장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식은 엄청나게 거래되기는 했지만 장 종료 시점까지 주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 로브가 다음날 아침 전부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불안하니까 매도했는데 그러면서도 혹시 며칠 후에는 다시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주식은 그 뒤로 다시는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일이지만 결국은 은행 관리로 넘어갔어요. 결국은 이게 관리 종목이 됐다는 거죠. 상장 폐지 직전까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유 기간을 짧게 가져가면서 종목을 교체하는 방법과 무조건 장기 보유를 하는 방법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수익을 올려줄 것인가? 답은 보유 기간을 짧게 가져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장인 분들이나 이렇게 또 뭐 단타를 치기 힘드신 분들 많아요. 사실상 연령대가 좀 있으시고 컴퓨터에 익숙지 않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게 더 유리하고요. 그렇지 않다. 컴퓨터에 익숙하다라는 분들은 컴퓨터에 익숙하고 마우스 클릭 잘한다. 수급 뭐 이런 거 호가창 잘 보고 매도 버튼 빨리빨리 잘 누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유 기간 짧게 가져가면 어느 정도 그만큼 차익만큼 우리가 차익 거래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상단과 하단의 차익만큼 그런 차익 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눈여겨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시한 방식대로 주도주를 골라 투자한다면은 이런 아주 멋진 기회들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장기 투자 대비 단기 투자에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점이고요. 하지만 장기 투자가 그렇다고 해서 안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뭐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웬만하면은 투자자분들한테 아까 전에 뭐 마우스 클릭도 빨리 할 수 있고 매수매도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장기 투자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사실상 이 주식이라는 게 이게 한 가지 투자 전략을 갖고 있을 때 이 투자 전략이 1년 12개월 중에서 12개월 다 필요가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사실상 예전에 어떤 가치 투자 책에서 봤는데 12개월 중에서 가치 투자 전략이 먹히는 아주 효과적인 이런 상황에 놓이는 것은 7개월이라고 합니다. 7개월. 그리고 5개월은 가치 투자가 바로 시장 수익률보다 낮게 형성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가치 투자가 사실상 4년을 가져간다. 4년을 가져가면은 1년은 바로 시장 수익률보다 하회한다. 시장이 뭐 마이너스 5%다. 그러면 가치 투자가 마이너스 15%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점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나머지 3년은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가치 투자라던가 아니면 성장 투자 이런 점들이 장기 투자했을 때 안 먹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만약에 4년 중에서 1년이 가치 투자가 시장 수익률보다 안 좋아졌을 때 그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가치 투자 자체를 포기를 해버립니다. 포기를 해버리고 이거 더 이상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다른 투자 전략을 찾게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보시면은 1년만 잘 버티면은 나머지 3년이 행복해요. 그래서 3년이 행복하게 되기 때문에 좀 길게 가져가다 보면은 단기적으로 수익률 안 나오는데 투자 전략 원칙은 정말 좋은데 수익이 안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투자를 할 때는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로 길게 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단기 투자에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번에 리스크 관리 측면 10,000원에 갔다가 7,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그 전에 9,000원에서 팔아줘서 수익을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단기 투자가 더 좋을 수 있다는 점 언급을 해드립니다.